자, 여러분 평안한 일요일 아침을 보내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크립토 토마토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이 시각 비트코인은 약간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7,546불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은 앞으로 어떤 길을 가게 될까? 오늘도 관련 정보들 및 여러가지 분석 한데 모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한국이랑 좀 연관이 있는 소식 먼저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소식입니다. 이더리움에 선임 연구원이 있습니다. 이름은 버질 그리피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최근에 북한을 도와준 혐의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리피스는 올해 4월 미국 국무부가 출국을 허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평양 블록체인 암호화폐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석자들과 함께 어떻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술을 이용해서 북한이 돈 세탁을 실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하네요. 자, 이 완전 나쁜 놈이죠. 어디서 손가락을 피고 있어 확 그냥 딱 잡고 꺾어버리고 싶습니다. 이 그리피스가 위반한 법은 미국의 국제 긴급 경제권 법이라고 하고요. 최대 20년까지 징역을 받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자식 평양냉면이 그리도 좋더냐. 자, 그리고 이 미국 소식이 나와서 말인데요. 제가 어제 앤드류 양 그 이름 가지고 좀 농담을 했다가 저는 이제 국내 정치 이야기는 아예 하지 않는데 미국 정치도 이렇게 지지를 하시고 민감하게 받아들이실 분들이 계실지는 몰랐습니다. 미국 정치 쪽도 앞으로는 언급을 자제하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고요. 자, 아무튼 다시 한번 소식으로 돌아와서 이더리움이 선임 개발자 체포 소식에 대해서 랜 뉴너가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야, 최근에 이거 이더리움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잡혀 들어가네 했다가 2분 만에 트윗을 삭제했는데요. 이 웃지 못할 해프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트위터 계정 중에는 크립토 딜리리드 트윗스라는 계정이 있습니다. 암호화폐 관련된 발언을 했다가 삭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계정이 전부 다 잡아내가지고 다시 한번 여기다 올립니다. 최근에는 한번 인터넷에 올라오면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 트위터 계정 중에는 이런 것도 있다. 좀 신기해서 잠깐 공유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중국 소식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규제 당국이 디지털 통화 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의 일환으로서 중국 내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된 사업에 경고와 중지 통지를 발표한 후 5개의 중국 내 거래소가 이번 달에 영업을 중단하거나 더 이상 중국 내 사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로이터가 보도를 했습니다. 자, 저는 이 중국 내 거래소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요. 불법이니까 당연히 없을 줄 알았죠. 자, 그런데 앞으로는 이 중국 내 거래소뿐만 아니라 장외 거래도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좋지 않은 소식이죠. 이 부디 암호화폐 가격에 전반적으로 악재로서 영향을 끼치지 않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자, 그리고 중국 내에서 문을 닫게 되는 5개의 거래소 중에 아이닥스라는 거래소가 있는데요. 아이덱스 거래소가 있는데 CEO가 토꼈습니다. 사라졌어요. 바람과 함께 코인과 함께 사라져가지고 이 아이덱스 거래소 내에서도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자, 아무튼 이런 부분 때문에 콜드 월렛에 접근이 제한이 됐고 입출금 서비스가 현재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뭐 투자자들만 피똥 싸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죠. 정말 많이 안타깝습니다. 자, 또한 최근에는 이런 사태도 있었는데요. 자, 에이다가 최근에 스테이킹 프로그램을 이 테스트를 실시한다라고 밝혔는데 2차 스냅샷을 찍는 날, 바로 그날에 이상하게 바이낸스에서 에이다 입출금을 완전히 동결을 시켜버렸었다고 합니다. 이상하죠? 딱 그날 맞춰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당연히 기분이 안 좋죠. 자, 아무튼 이 2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거래를 활발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면은 장기 투자하는 그런 암호화폐들은 개인 지갑에 보관을 하시기를 바라고, 애지간하면은 제대로 규모가 있는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실 수 있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소식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스틴 선이 굉장히 뼈가 있는 말을 했는데요. 암호화폐는 기존 계좌 이체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대폭 감소시키고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중간자를 없앨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 자선단체 같은 경우도 중간자라고 볼 수가 있다. 나중에는 이 암호화폐 기술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 덕분에 이 중간자, 자선단체들이 사라지게 될 수가 있고, 사람들은 자선단체를 통하기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직접 기부를 행할 수 있을 것. 자,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됐었던 그런 부분이죠. 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관련된 좋지 않은 사태들도 전부 다 미연에 방지 및 해결을 하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기회가 되는 대로 기부도 하고 그러는데요. 가끔 내가 기부를 한 돈이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갈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품기도 합니다. 자, 이어서 이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 음식 업계에서 행해지고 있는 사기라든지 불법적인 행위들을 근절시켜서 이 5년 안에 310억 달러라는 돈을 아끼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미 이 분야에 뛰어들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바로 대표적인 것이 IBM이죠. IBM과 B체인, 이런 부분에서 크게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B체인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B체인 같은 경우는 이번에 DNP 그룹과 프로젝트를 하나 같이 하게 되었는데, DNP 그룹은 일본 음료병의 30%를 생산하는 회사이고요. 이 둘이 힘을 합쳐가지고 친환경적인 사업 프로젝트, 사람들로 하여금 커피컵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800만 개의 커피컵을 일일이 구분해가지고 B체인 토르에 등록한 후 사람들이 얼마만큼 시간을 소요한 후 컵을 버리는가 등을 추적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커피를 산 사람들은 지정된 재활용 쓰레기통 근처에서 셀카를 찍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커피통을 재활용 쓰레기통에 넣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나면은 보상으로 포인트를 받게 된다고 하네요. 자, 다음은 IMF에서 이야기합니다. 메르세데스 베라마틴 IMF 부국장이 조지아는 국가 전력 소비량의 10%를 암호화폐 채굴에 사용하는 암호화폐 수출국이다. 특정 국가에서 생산된 암호화폐가 대량으로 해외로 수출되게 된다면 대외 무역수지에 이 같은 수치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디지텍스 퓨처스,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전부터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었다가 엎어지기도 했었던 이 수수료가 완전히 무료가 된 암호화폐 및 파생상품 거래소죠. 이번에 드디어 퍼블릭 테스트넷을 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한때는 이거 망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일이 틀어졌었는데 계속해서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죠. 이용자는 거래소에서 현재 비트코인, 미국 달러 선물 거래를 무료로 이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어제 러시아 중앙은행에서 우리는 암호화폐가 결제의 수단으로 쓰여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발언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더 나아가서 러시아 중앙은행은 중국 중앙은행처럼 이 CBDC를 발행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이점을 전혀 모르겠다. 러시아에게 있어서는 득보다는 실이 더 클 것이며 암호화폐는 쉽게 벌고 쉽게 잃을 수 있는 카지노 도박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부정적인 진단을 내렸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에 반해서 러시아 하원 금융시장위원회 의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디지털 자산 관련 법률 초안이 마련됐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암호화폐를 금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비록 러시아에서 대체 화폐는 금지되어 있지만은 암호화폐가 대체 화폐라는 명확한 정의가 없고, 무엇보다 러시아에서 암호화폐가 금지되더라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인도처럼 말이죠. 이거 못 막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막으려고 해도 암호화폐 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방법을 찾아가지고 계속해서 구매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에 이런 기사가 있죠. 광고 없이 유튜브 본다. 호랑이 토큰의 비밀은? 자, 호랑이가 아니라 사자에 가까운 이 브레이브 브라우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브레이브 브라우저를 설치하게 되면 광고가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브레이브로 유튜브를 보면 정말 광고가 안 떠요 라고 브레이브를 광고를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광고를 뜨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주소창 옆에 있는 사자모를 누르셔가지고 방패 기능을 꺼주시면 되는 것인데요. 나는 유튜버들을 전부 다 오징어처럼 말려 죽이고 싶다 그러시면은 이 광고를 계속해서 차단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유튜버들을 도와주고 싶다 그러면은 광고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브레이브 브라우저가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언제나 링크를 첨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색다른 소식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켈리 로플러, 벡트의 CEO죠. 이 켈리 로플러가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2020년 특별선거가 끝날 때까지 바로 상원에서 일하게 될 것이다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상원 의원이 된다는 소리죠. 그렇게 된다면 켈리 로플러는 현 상원 의원인 조니 아이작슨을 대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미디어는 전하고 있습니다. 상원에 가게 되면 이 암호화폐의 발전을 위해서 무궁무진한 노력을 좀 해주기를 바라봅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는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9.14% 하락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갤럭시 디지털, 이 노보그라츠가 운영하는 갤럭시 디지털이죠. 이 갤럭시 디지털이 운영하는 거래소가 있습니다. 갤럭시 디지털 트레이딩이라는 곳인데요. 이번에 무려 804억 7,600만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노보그라츠 막 울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유는 이렇습니다. 파트너사가 보유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이 3분기에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언젠가 존버는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손실을 다 메꿔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거래소별 롱숏 포지션 비율도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심리 상황은 부정적이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빗파이넥스에서는 여전히 롱이 높지만은 빗맥스 그리고 바이낸스에서는 숏이 추월한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빗파이넥스에서 롱 비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아직도 롱이 높은 그런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암호화폐 분석가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이 CME 선물 만기 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누구야? 누가 떡상 소리를 내었어? 분석 몇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암호화폐 분석가 벨벳, 비트코인이 조만간 현재의 가격보다 15% 상승한 600달러까지 오를 것, 8,600달러까지 오를 것. 그 다음에 조지라는 트레이더도 프랙탈 분석을 통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곧 8% 상승, 8,000달러대까지 급등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자, 또 다른 분석가 루크 마틴은 이야기하는데요. CME 비트코인 선물 상품 만기 후에 1주 안에 비트코인 가격은 평균 2.9% 수익을, 2주 내에 평균 3.9% 수익을 얻었다면서 다음 주에 비트코인 가격이 8,000달러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또 다른 분석가 네브라스칸 구너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른 분석을 내놨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은 6,300달러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진단을 내린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차트 상황을 보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블룸버그 역시 비트코인이 8,000불까지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상승으로 이렇게 의견이 몰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대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상승형 쐐기 안에서 오르는 듯 하다가 결국 그 패턴을 이탈한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했었죠. 조시레이저의 분석도 잠깐 보면은 비트코인이 지금 최근에 이 부분에서 단기 고점을 찍었고 앞으로는 내려가게 될 수가 있다. 전체적인 큰 상황은 하락 추세이고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보통 일직선으로 이렇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최근 같은 반등을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당부의 말을 건넸습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분석가들이 또 하락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 보시면은 전에는 지지선이었었는데 지금은 저항선이 돼가지고 이거 맞고 떨어지고 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사람도 지금 거의 이제 6,000불대를 보고 있죠. 무섭습니다. 자,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비트코인이 조만간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미리 세워두셨던 그 계획대로 대응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휴일이니까 편안하게 쉬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지금 몸이 좀 안 좋은데 비타민C랑 물을 좀 많이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언제나 그렇듯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휴일인데도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광고 시청, 이 영상이 마무리가 될 때까지 여러분들께 재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및 도와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전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